인생의 깊이가 더해가는 계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쉼터,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젊은 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을 때, 사업에 실패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혹은 자식들에게 남들만큼 해주지 못해 미안했을 때, 우리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젊은 날의 부끄러움은 대개 실패나 가난 혹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느낌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젊음의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의 고개를 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부끄러움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달라집니다. 나이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돈이 없어서 부끄럽고 남들보다 덜 가져서 부끄럽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인생이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60대 이후에 진짜 부끄러움은 없음이나 실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에서 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아직 시대가 변했는데도 나 때는 마리아를 고집하는 불통. 바로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나이 든 우리를 진짜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오늘 삶의 지혜에서는 동양 사상의 큰 스승인 공자의 가르침을 빌려 60대에 안 하면 결국 혼자만 바보가 되는 습관 1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부끄러움이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내 안에 고집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유연한 지혜를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공자가 말한 부끄러움의 진짜 의미.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이.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진짜 잘못이라 한다. 공자는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기에 넘어질 수 있고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생각한 인간의 품격, 그리고 진짜 부끄러움의 기준은 바로 성찰과 수정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이 틀렸다는 신호가 계속 오는데도 귀를 닫아버리는 것,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도 외면하는 것. 공자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실패가 두려워 얼굴을 붉혔지만 이제는 알면서도 안 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얼굴을 붉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참나 하며 넘기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나 배우자와 대화할 때마다 상처를 준다는 걸 알면서도 내 성격이 원래 이래라며 퉁명스러운 말투를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돈 관리가 허술해서 자꾸만 새는 구멍이 보이는데도 복잡한 건 딱 질색이야라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행동들은 겉보기엔 그저 개인의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달리 보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로 보아주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노욕이나 고집으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들은 우리 곁을 하나둘 떠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괜히 말 꺼냈다가 내가 바보 됐죠. 여기 62세 김 선생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 모임에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자녀들이 모인 자리,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도 험한데 고집 좀 그만 피우시고 건강검진도 좀 받고 식습관도 좀 바꾸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자식 걱정하는 마음의 한 소리였지만 김 선생님은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내 방식대로 살아와서 이만큼 읽었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이 나를 가르치려 드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 내가 너보다 밥을 먹어도 몇만 그릇은 더 먹었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잔소리 말거라. 순간 밥상머리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고 며느리는 눈치를 살피며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날씨 이야기, 밥 먹었냐는 안부 인사만 건넬 뿐입니다. 김 선생님은 나중에야 무릎을 쳤습니다. 그때는 내 자존심이 중요해서 내가 맞다고 우겼는데 지나고 보니 상황을 전혀 못 읽고 있는 건 나 혼자뿐이었어. 식구들은 다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나 혼자 똥고집을 부리다가 외톨이가 된 거지.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고치지 않으려는 내 태도가 문제였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경험은 참 소중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눈과 귀를 가리는 두꺼운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말로 모든 대화를 막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경험 많은 어른이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꼰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공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배우기를 멈추고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른의 자격을 잃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60대에 안 하면 혼자 바보 되는 습관 1위. 그렇다면 공자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60대에 반드시 버려야 할, 안 그러면 혼자 바보 되는 최악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무서운 이유는 본인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어서 행복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분은 어차피 말해도 안 들어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자라며 포기해버립니다. 설명해줘도 화를 내고 조언해줘도 무시하니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만의 세상에 갇힌 바보가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는데 나 혼자만 20년 전, 30년 전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내가 맞다고 외치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만큼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60대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직장 상사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는 내려놓고 이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오롯이 서야 할 때입니다. 계급장 떼고 만난 관계에서 고집과 독선은 가장 큰 기피 대상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듣자마자 아니, 그게 아니고라며 반박부터 튀어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며 한 번쯤 곱씹어 보십니까? 조언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불쾌함만 남으십니까? 아니면 뼈 아프지만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십니까? 이 작은 차이가 멋진 노년과 외로운 노년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공자가 말한 부끄러움을 아는 삶이란 결국 유연함을 갖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지혜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험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아주 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태도야말로 존경받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그렇네. 내가 한번 바꿔보지.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건가? 나도 좀 가르쳐주게.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60대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청춘 같은 유연함을 지닌 분들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꽉 막혔던 관계의 숨통이 트이고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이 들면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우리는 고집을 숙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의 말에 발끈하지는 않으셨나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지는 않으셨나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 한마디를 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바보가 아니라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현자가 될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내가 맞음을 증명하며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털어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남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